또 관계기관에 대한 문의,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소뚜껑을 보고 거북이 등이다 이렇게 하는 형국이어서 제가 어제 그저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멀리서 보면 우리 거북이 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이 도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지고 보고 두드려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뚜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국민들이 한번 심판해 주시자. 이미 심판은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반드시 바로 이런 마녀 사냥식 청문회는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론몰이 또 더 씌우기 몰아가기 이러한 청문회는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광수 우리 증인 당시에 이 기록부를 담당하셨죠? 이게 당시의 기록부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징집 대상자가 오게 되면 신체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상 판정이 있으면 다시 수도 통합병원에 그 정밀 검사를 의뢰하죠. 그 기간이 한 4일 내지 한 6일 정도 걸리죠. 한 일주일 걸리죠. 그래서 그 통보를 받으면 그것을 다시 여기 이제 징집관에게 수석 군의관에게 보내고 징집관에게 보내야 되죠. 그렇죠. 순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이쪽 7월 4일 날 이 후보자가 신체 검사를 받고 이생이 발견이 돼서 다시 수도병원으로 정밀 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송광수 우리 증인에 의해서 10일 날 확인한 다음에 이 사실을 통보하죠. 사실 통보가 아니고 네. 요거를 기록하고 나서 병무청의 징병관이 그 판정을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칸을 안으로 남겨놓고 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송광수 우리 기록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이 공간이 비니까 여기다 기입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통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쪽에서는 7월 4일 날 칸에 이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 의례적으로 기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7월 4일 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판정을 내리고 10일 날 의례적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7월 4일 날 이쪽 라인은 일반 대부분의 징병 검사들을 위해서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정밀 검사 맞는 사람은 그냥 쭉쭉 넘어가서 그걸로 딱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에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우리 김용학 병력 그 치료 기록 이런 거 남아 있습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통상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병력 기록표가 후에 충분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병적 기록표는 보관 기간이 영구고요. 네, 기타 징병 검사 서류는 보존 기간이 당시에 네네. 3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병적 그 기록표에서 그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알아보려고 한다면 진단서라든가 필름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이 병적 기록표가 충분하게 증명이 되니까 다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아가 있는 것은 이 병적 기록표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적으로 최초에 징집 대상자가 신체 검사를 받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루 쭉 받다가 이제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했느냐 이건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관례가 이랬고 84년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죠. 84년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에 대한. 자,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까 이러한 후보자하고 같은 사례가 똑같은 게 수십 장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3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1년번호 1번은요 6월 10일 날 안에 징집명제가 도장이 찍혔어요. 이게 첫 번째 자료입니다. 두 번째 1년번호 6번인데요. 6월 13일 날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6월 22일 날 이게 통보가 나와서 이것이 다시 6월 13일 날 징집 명제가 됐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자료가 되고요. 세 번째는 1년번호 72번입니다. 그게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1번, 6번, 72번. 72번도 마찬가지로 9월 25일 날 신체 검사를 받아서 9월 29일 날 통보를 받아서 9월
26일 날 징계 명제가 됐습니다. 이 자료가 명백하게 1년 번호 1번, 6번, 그리고 72번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100%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후보자의 병력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100% 단맞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염동열 의원님께서 병역 관련해서 야당이 마녀 사장을 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는다. 의욕만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5년 전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병무 관리가 허술할 때입니다. 후보자가 신체 검사 받는 시기에 저도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는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몸무게를 빼서 그래서 저 현역에서 빠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병무 관리가 제대로 체계를 잡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저희가 그저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김광진 의원이 병적 기록부를 받아서 면제일이 7월 4일이고 정밀 검사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무 관리가 허술한 시기에 35년 전에 염동열 의원께서 몇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례 때문에 이 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몇 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옛날에 그럴 수는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 후보자가 낸 임명 동의안에 낸 병적 증명서가 있습니다. 병적 증명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병적사항 80년 7월 4일 병종 제2국민역 만성 단마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 4일 날 면제가 된 거라고 이렇게 본인이 내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제2국민역으로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이 낸 기록에 7월 4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광진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고 의혹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면 되는 일인데 이것을 뭐 야당이 마녀 사냥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정말 입증을 하려면 본인이 그 시기에 의료 기록을 낸다거나 본인의 사진을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아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밝혀 나가야지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 그때 몸이 아팠다 말로만 한 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없애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만성 단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10년 동안 340만 명 중에 340만 명의 면제자 중에 단 4명만 면제를 받았던 거의 10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녀 사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도하고 그거는 상호 간에 할 정상적인 용어도 아닐 뿐 아니라 야당을 폄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의사 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네, 잠깐만. 네, 잠깐만요. 잠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신 증인 또 참고인을 모시고 우리 증인 참고인 신문을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결코 위원 상호 간에 질의 답변하거나 또 위원들 상호 간에 질의 답변 과정을 뭐 탓하거나 평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인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자리는 또 정파적으로 여야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자리여서 또 여야 간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또 정파 간에 또 상대당의 입장도 또 존중하고 또 결국 판단은 오늘 이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했으니 새누리당 쪽에서 발언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되 뭐 가급적 여당은 발언하시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서로 존중해서 청문회를 이끌어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